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금요일, 13일 금요일이네요. 2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제 뉴스 조회수가 좀 너무나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알람 설정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니까 어제 조회수가 1022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보통 한 4,500개거든요. 500개 정도인데 조회수 수가 2배가 늘어났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니까 실제로 조회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이 조회수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으면은 더 멀리 퍼뜨려 준대요. 유튜브가 더 멀리 이렇게 퍼뜨려 준다고 하니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안녕, 하이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거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고 뉴스 엄청 많이 보고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최소 3시간이에요. 최소 3시간이고 이제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 미니멈 웨이지가 $17이지 않습니까? 제가 뷰가 7,000뷰가 안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니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막 3,000뷰 나오고 4,000뷰 나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적자입니다. 적자. 한 최소한 7,000뷰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낸시 거스리 할머니 그 납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몽타주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분명히 뭐 스키 마스크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링 카메라, 그 도어벨 카메라에 이렇게 링 카메라가 아니구나. 그 구글 네스트에 그 도어벨 카메라에 이제 찍힌 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몽타주 그리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또 그리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혹시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이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연락을 달라. 라고 합니다. 휴스턴에 굉장히 전설적인 범죄 스케치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몽타주 그리는 굉장히 그 전설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로이스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750여 명의 이제 범죄자 식별을 도운 기네스 기록의 이제 보유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뭐 공식 수사팀 소속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FBI가 공개를 한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뭐 수염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또 그렸다. 그래서 몽타주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또 쓰고 있어도 눈이 보이고 입술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코로도 이제 살짝 보이고 뭐 콧수염 있는 거 보여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몽타주를 이렇게 또 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FBI가 이제 내놓은 용의자의 상세 정보를 이렇게 또 보면은 키는 대략 한 5피트 9인치 정도, 5피트 10인치 정도, 센티미터로 한 175에서 한 1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면서 보통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스키 마스크는 월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오자크 트레일 스키 마스크이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25리터짜리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를 소지를 한 채 낸시 할머니 그 집 앞에서 초인종 카메라를 이제 뜯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낸시 거스리 이 할머니께서 84세인데 2월 1일에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13일째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리조나에 있는 투손 자신의 자택에서
납치가 되었다. 그리고 링 카메라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납치가 100%이죠. 그리고 이제 할머님이 피도 이렇게 또 흘리셨대요. 납치를 당하시면서 이제 혈흔도 이렇게 또 흘리셔가지고 DNA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할머님의 이제 피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FBI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뭐 보안관, 경찰관 뭐 다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 낸시 거스리 할머님 그 납치범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어떠한 정보도 있으면은 빨리 좀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FBI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결정적인 제보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5만 달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렸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빨리 이 납치범 빨리 잡히고 그리고 이제 낸시 거스리 할머님 빨리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앱스테인 파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앱스테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법무총괄 부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앱스테인 파일에 연관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해고가 이렇게 또 사임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캐시 럼너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네요. 골드만삭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 군문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프리 앱스테인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그 파일에서 이메일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었던 게 이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앱스테인이랑 굉장히 친밀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뭐 제프리 삼촌이라고도 뭐 부르고 뭐 엉클 뭐 부르고 막 그랬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가의 선물을 앱스테인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도 이제 폭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사임의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압박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 오는 6월 30일까지 이제 사임을 하기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고 하네요. 바로 사임도 아니네요. 바로 사임도 아니고, 오는 6월 30일까지 사임을 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앱스테인이 2008년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럼너는 그에게 명품 가방, 모피 코트 등을 선물로 받았다. 앱스테인한테 계속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이제 오간 이메일이 있다고 합니다. 요번 이제 앱스테인 파일 이제 공개가 된 거에서 그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선물을 받은 후에 너무 아름답고 세심하다. 제프리 앱스테인 삼촌, 엉클 제프리 삼촌, 감사해요, 땡큐라고 그렇게 답장을 이메일을 이렇게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2008년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선물을 계속 고가의 선물을 계속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엄격한 윤리 규정상 고객과의 고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뇌물 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도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CEO도 이제 나와서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녀를 지지를 했다. 이게 여성분이에요. 여성 캐시 럼너라고 하는 이제 여성 법무총괄 이제 책임자였는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그녀를 지지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사임을 수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그녀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오는 6월 30일까지만 일을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럼너는 최근까지도 앱스테인을 괴물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면서 거리두기를 이렇게 또 시도를 했다. 하지만 앱스테인 파일들이 이제 공개된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이랑 굉장히 친밀한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많이 있고 선물도 받은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사퇴를 해라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제 결국 사퇴를 이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앱스테인 그 파일의 파장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028년도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국토안보부 있지 않습니까?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의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아이스 그 요원들에 대한 개혁을 빨리 이제 밀어붙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통제 불능 상태이다. 지금 막 너무나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미국 시민들한테까지도 총질을 이렇게 또 해대면서 미국 시민 2명이 사살을 이렇게 또 다 벌건 대낮에 아니 길거리에서 사살을 다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과반수 미국 시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아이스에 대해 가지고 10가지 항목에 대한 강력한 법적 개혁안과 그리고 이제 수용을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그 개혁안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스 요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지를 꼭 달아야 된다. 배지랑 그 배지 넘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 배지도 안 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더 난리를 치는 총 쏘고 그러고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디캠도 착용을 해라. 지금 이 미국의 모든 경찰들은 바디캠을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도 차고 있지도 않고 신분 노출도 안 하면서 마스크 쓰고 있고 배지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법을 집행을 하되 이게 적법하게 된 건지 나중에라도 이게 판결을 이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게 그런 단속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다 배지 차고 있고 마스크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바디캠 달고 있고 그런데 아이스는 이게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정어법 제4조 있지 않습니까? 수색 영장 없이는 사유지 진입하는 거 이제 금지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 하는 것을 보면은 수색 영장도 없는데 그냥 막 집들 쳐들어가 가지고 총 들이밀고 사람들 막 체포해 가고 그리고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체포를 해 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에서 이런 이제 민감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공화당이나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법 집행을 위축을 시키고 그리고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하고 이제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이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 국토안보부에 대한 그 예산을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이 셧다운 만약에 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셧다운의 역설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민주당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아이스 요원들이랑 그리고 CBP 관세 국경 보호청 이 요원들에 대해 가지고 개혁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스나 CBP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작년에 통과된 별도의 대규모 예산이 벌써 있다라고 하네요. 원 빅 뷰티풀 빌에 이 아이스랑 그리고 CBP에 대한 예산이 벌써 통과가 되어 있어가지고 벌써 한 750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아이스들은 예산이 이제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민 단속이나 이제 대규모 추방 작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토안보부가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피해 입는 곳들은 따로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TSA 공항에서 검사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방항공보안청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공안 보안 검색에서 검색을 이렇게 떠는 데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증가를 이렇게 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차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 페마 이 재난대응비 구호 활동이 이제 예산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양경비대 그리고 이제 비밀경호국 이런 이제 요원들이 이제는 만약에 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떨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도 이제 예산이 이제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나 그리고 이제 테러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이 약화를 이렇게 떨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국토안보부에 대한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이스에 대한 개혁을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스들은 벌써 예산이 빵빵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 빅 뷰티풀 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벌써 따로 다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토안보부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스의 그 단속은 아마 이제 계획대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방 작전도 이제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공화당에서 레지스턴스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현안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저항이 조금씩 지금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미니애폴리스 아이스 단속 중단한다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톰 호먼이 어제는 나와가지고 미니애폴리스에서 10주간 이 메트로 썰지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작전을 이렇게 떠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 아이스 요원들 한 3천여 명을 미니애폴리스에 이제 집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아이스 단속을 이렇게 떴거든요.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위대들이랑 이제 부닥치면서 미국 시민들 2명이 길거리에서 사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뭐 역대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퓨 리서치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원래는 항상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퓨 리서치가 88년 동안인가 80년 동안인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항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 나온 게 80년 역사상 최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해요. 36% 정도인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막 욕을 하면서 이것도 사기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이 설문조사를 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또 이제 사기다 가짜뉴스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 그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퓨 리서치인가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않겠다. 80년의 그 전통이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이제는 안 나온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스 그 요원들이 3천여 명이 이제 미니애폴리스에 투입이 되면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천여 명 이상이 체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는 거의 한 70% 정도가 전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동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아동들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시민권자 2명이 이제 사살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49%로 이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미국인의 75% 정도가 아이스의 개혁 또는 폐지를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미국인들도 한 75% 정도가 아이스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그냥 아이스 폐지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공화당에서도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레지스턴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을 기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연방 대배심에서 기각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이제 불법적으로 명령 거부를 하라라는 그런 비디오를 제작을 한 민주당 의원 6명을 법무부가 기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연방 대배심이 이거를 만장일치로 기각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반대 세력을 향한 기소 시도가 대배심에 의해 가지고 거부가 된
최소 5번째 사례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대해 가지고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하원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원 공화당에서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철회를 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다 이제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6명의 표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캐나다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가정당 연간 대략 한 $1,700 정도를 추가로 비용 부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의 통계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21%나 감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철회를 해라라는 지금 하원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까지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렇게 또 이루고 있다. 법무부가 파월 의장, 이제 연준 의장한테 연준 건물 보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고 있는 그 비용이 $25억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 형사 수사에 이렇게 또 착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화당 의원입니다. 공화당 탐 틸리스 상원 의원은 파웰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되지 않으면은 차기 연준의장 후보 이 케빈 워시 있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의 인준을 거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유인원으로 이 원숭이로 이제 묘사를 한 그 영상을 이제 공유를 했다가 삭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내에서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팀 스캇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팀 스캇이 현 정부에서 본 가장 인종차별적인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지금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도 지금 저항의 움직임이 계속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게 나중에 레임덕이 될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빡시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도시를 이렇게 또 넘어가지고 중소 규모의 그 도시들에서도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 오레곤주에 굉장히 또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코닐리어스라고 하는 무슨 도시가 있다고 하고요. 미네소타주에서도 뭐 조그만 도시가 있고, 이런 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뭐 소도시들, 이런 인구 5만 명 미만의 작은 마을들까지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시들, 농촌들, 교회들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작전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불체자가 있다라는 그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인 신고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무장을 한 10명의 괴한이 고등학생들이 탄 차를 포위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 신고를 9/11 신고를 이렇게 또 받고 지역 경찰이 출동을 했다. 라고 합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탄 그 차에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9/11에 전화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역 경찰들이랑 그리고 무장을 한 괴한들, 뭐 마스크 쓰고 무장을 한 괴한들이랑 대치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스 요원들이었어. 아이스 요원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지역 보안관은 연방 요원과 지역 경찰들 사이에서 우발적인 교전이 발생을 할까봐 너무나 두렵다라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11월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이런 자신의 연방의 그 권력을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보통 마스크를 쓰는 쪽은 범죄자들이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뭐 총을 들고 다니고 있다. 요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런 뭐 조그만 중소 도시들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조그만 도시들에서 뭐 비상 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코닐리어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시장은 나와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들을 감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력을 증원을 하고자 비상 사태를 선포를 이렇게 또 하고 주지사한테 자금을 지금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부모들이 이제 체포가 될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그런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조그만 도시들에서도 아이스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님들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라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라이드를 이렇게 또 해주다가 부모님들이 체포를 당하게 될까봐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금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뭐 중소 도시들에서 신뢰가 지금 붕괴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된 불법 체류자들이 아이스에 잡혀갈까봐 경찰 신고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 전체의 치안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시민권자들이 오히려 뭐 백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악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좀 이제 소수민족이나 뭐 히스패닉 같은 사람들한테 너 뭐야 불체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더 강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헤이크라임이 이제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만약에 너 불체자야? 불체자인 거 알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지금 붕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를 보호를 하는 성역 도시가 아니다. 생츄어리 시티가 아니다.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왔는데 그런데 예고도 없는 거친 이민 단속이 지역사회를 지금 망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스의 고압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제 불체자를 잡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런 형사 체포? 이런 뭐 형사 체포이지 않습니까? 뭐 총 들고 들어가고 민사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고압적인 그런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도시들에서도 이제 민주당이랑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이제 똑같은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원들이 신분을 좀 이제 명확히 표시를 해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도둑인지 경찰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하기 전에는 지역 경찰한테 먼저 통보를 해라. 괜히 이런 쓸데없는 대치 상황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요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아이스 요원들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 75% 정도가 아이스 요원들 이렇게 난리 칠 거면은 그냥 이제 그만해라. 이제 폐지를 하는 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인들 75%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아이스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치상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경제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가 없느냐? So where are all the jobs?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GDP가 4.4%라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은 지금 얼어붙어 있다. 잠레스 그로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냐 그래서 이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수치로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간 4.4%로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 월 평균 고용 증가량은 단 15,00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3%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대규모 해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실업률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신규 채용이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없는데 실업자도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안 하고 있어. 사람들이 해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이제 적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테크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00여 번 이 레주메를 이렇게 또 넣었는데 아직도 실직 상태이다. 아직도 잡을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보보안 분석가인데 그런데 1200건이나 이 레주메를 이렇게 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을 못 구하고 있다.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이 없는 성장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하면은 지금 이 AI의 영향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금융업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AI 기술 도입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사람들을 안 자르는데 그런데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 정책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지금 삭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막 여기다 하고 뭐 저기다 하고 여기다가 뭐 100% 했다가 여기다 20% 했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가지고 기업들이 채용 의지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괜히 또 채용을 했다가 이거 뭐야 또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관세 올리고 정부 지출 삭감을 해가지고 뭐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 억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인구 증가가 둔화가 되고 있다. 노동력 공급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측면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의 방식도 변화가 이렇게 하고 있다. 수천 건의 지원서, 뭐 레주메 같은 거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AI가 우선 다 본다고 해요. AI가 수천 건의 지원서를 봐가지고 필터링을 벌써 해버린다. 15분 만에 바로 필터링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자동 거절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직 시스템이 비인간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기술적인 전환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AI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희망적인 그런 신호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1월달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예상보다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나오면서 반등의 기미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일자리는 굉장히 없다. 작년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6년도 이 뮌헨에서 뮤니치에서 이 세큐리티 컨퍼런스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안보 회의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개막을 이렇게 또 앞두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신뢰가 미국 이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무너졌다라는 그런 암울한 진단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간에 신뢰가 무너진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좀 그 신뢰를 이렇게 또 무너뜨렸다라고 하네요. 작년에 이 뮤니치 세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유럽의 우익 정당의 집권을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유럽이 이민 문제로 자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럽이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로부터 이 그린랜드를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지고 오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나토랑 그리고 이제 우방국들과의 그런 이제 갈등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다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관세를 지금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 리더들은 미국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태도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셀프 릴라이언스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과거에 좋았었던 시절에 대한 향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우리 유럽이 셀프 릴라이언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독일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의 여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유럽인들의 한 51%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유럽의 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 중에 단 8%만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친구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미국 이후의 시대를 지금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도, 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에서의 관계를 지금 심화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자체 국방 예상을 대폭 이제 늘리는 등 전략적 자율성을 지금 확보를 계속 속도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파트너를 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주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유럽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을 이제 더 이상 베이비시팅 하기 싫으니까 너네들이 이제는 좀 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마르크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뒤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이런 정부 국가들을 방문을 할 계획이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거 뭐지? 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은 미국이랑 서서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두 번째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 이란을 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치겠다 말겠다 전쟁한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이 항공모함 한 대가 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이 이제 먼저 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렇게 또 있다. 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이제 하고 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먼저 배치가 된 항공모함은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이 중동에 먼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두 대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에 이제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외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사력을 이 이란 근처로 집결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날렸거든요. 이란한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이내에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단순한 핵 합의를 넘어가지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축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헤즈볼라랑 그 하마스 지원을 중단을 해라라고 요구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한테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발생을 한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시민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수천 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한 가운데 정부군이 썼거든요. 정부군이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현재 이란 내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40일 애도 기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부 저항도 굉장히 심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항공모함들도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러다가 또 이제 중동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좀 굉장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하기 전에 한참 동안 이 항공모함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중동도 이 이란 근처에 항공모함이 여기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좀 한참 동안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이러다가 또 군사 작전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벌뱅크에 있는 어떤 이제 홈오너가 집주인이 아이덴티티 티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 사기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 벌뱅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범죄 수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타일랜드에 이제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카르도나라고 하는 63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스코로 회사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벌뱅크에 있는 집들을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저당권이 없는 그런 집들을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집을 타겟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타겟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기 범들이 있나봐요. 사기 일당이 있나. 와, 그 에스크로 회사가 사기를 쳤나보네. 이 일당은 실제 집주인과 그리고 판매자의 신분증을 위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증서, 그란티드, 대출 신청서들을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로 만든 그 서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공증을 받아가지고 대출 기관 그리고 이제 타이틀 회사를 속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모자들 중에 한 명이 집주인과 구매자 1인 2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서류상으로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97만 5천 달러의 대출금을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가로챘다라고 합니다. 우와. 와, 그러니까 벌뱅크에 있는 집들 중에 페이오프가 된 그 집을 에스크로 그 회사에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집을 정한 다음에 와, 실제 집주인 그 신분증을 위조를 하고 그리고 뭐 구매자 집주인 그 1인 2역을 이렇게 따면서 서류상으로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론을 100만 달러 땡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50만 달러 상당의 이 집 소유권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이 집주인은 자기 집 잃었죠. 그리고 이제 구매자 있지 않습니까? 이 구매자도 가짜로 이제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라는 그 어떤 사람이 또 있다라는 그래. 구매자도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서 금융기관도 지금 손실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대출을 승인을 해준 렌더 그리고 이제 거래를 보증을 한 타이틀 회사가 거액의 손실을 지금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당들을 부동산 사기 이 일당들을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카르도나랑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 이 에스크로 회사가 사기꾼이네. 이 세 명을 체포를 이렇게 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명은 도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버뱅크에서 부동산 명의 도용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100만 달러를 가로챘다. 와. 에스크로 회사에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 연방 감옥에서 최대 30년형을 선고를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야, 지금 여기 이제 LA에서 부동산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무슨 영상 계속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사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를 당한 거 아니야? 자기 집 페이오프 된 거를 그냥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이 아이디가 명의 도용이 돼가지고 내 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렸어. 팔리면서 이 에스크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갔어. 우와, 이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기꾼들은 진짜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LA 지역 사회에서 지금 이 비즈니스가 좀 너무나 어렵다. 아이스 요원들 때문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엘 세레노 그리고 이제 동부 LA, 이스트 LA 이런 이제 식당이나 이제 소매점들 리테일에서 지금 발렌타인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바빠야 할 발렌타인데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들과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식당의 이제 주인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 가지고 아이스 목격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면은 몇 분 안에 이 거리가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이 아이스 요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거기 상점들이 다 문을 이렇게 또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 세레노 그린 그로서라고 하는 어떠한 마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트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근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아이스 단속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자재 공급 업체들도 이제 직원들이 단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배달이 지연이 되고 있고 공급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의 아이스 공포가 곧 경제적 손실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의 단속, 이 아이스 단속 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그 대신에 노동력 안정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가족의 안전을 걱정을 하느라 기본적인 장보기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LA 지역에서도 이 아이스 요원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힘든 그런 나날들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난 1월 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낮게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이 인플레이션, 이 CPI 지수 연간 상승률이 2.4%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저번 달 2.7%에 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5년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 CPI 변동성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그 지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2.5%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2021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가장 낮은 수치를 거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월간 상승률은 0.2%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지난달보다는 이 오름세가 지금 꺾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목별로 어떠한 가격들이 변동을 이렇게 했는지 보면은,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1.5% 정도 하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중고차가 2% 정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도 상승폭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 그 품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의류가 0.3%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료품들 중에서는 소고기가 15%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커피가 18%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는 낮은 걸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를 좀 큰 부담으로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관세랑도 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관세랑 이렇게 또 엮여 있는데, 뉴욕의 연준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작년 한 해의 관세 비용의 90% 정도를 미국 기업이랑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관세는 다 미국 사람들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알루미늄이랑 그리고 철강 제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철회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에 머물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분간은 고금리를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CPI 지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네, 움직이는 거는 네, 별로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주식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AI에 대한 그 사업 중단이 가장 그 큰 요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한 그 수익 모델이 위협을 받는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에서는 12월이 뭐 상업 부동산 기업들은 주간 19%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찰스 슈왑이 11%가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7%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는 넷플릭스가 7%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는 5%가 급락을 했다. 그리고 워크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10%가 내려가고, 그리고 오늘 핀테레스트가 24%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핀테레스트 좀 이따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는 12%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 오늘 20%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2026년도 인도량 목표가 예상보다 높게 이제 발표가 이렇게 또 되면서 리비안 주식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도 긍정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검색 강화로 인해 가지고 6%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트리에서는 디지털 전략 부재와 그리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달러트리는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핀테레스트 주식이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다. 지금 뭐 24%가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4분기 매출이 13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치인 13억 3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1천만 달러가 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특히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85%나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매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순이익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가지고 85%나 줄어들었냐라고 이제 보니까 CEO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부진 이후로 관세로 인한 외부 충격을 이유로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세의 부담을 느끼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고 예산을 지금 대폭 줄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레스트에서 광고를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플랫폼보다도 대형 유통, 광고주 비중이 높은 핀테레스트가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트레이프 때문에 핀테레스트가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인데, 이 핀테레스트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핀테레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인력의 15%를 해고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감한 비용을 AI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AI 기반의 제품과 기능을 강화를 하는데 집중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핀테레스트에서도 사람을 자르고 AI로 계속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자 기록은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적은 좀 부진이기는 부진이지만, 그런데 월간 사용자들의 수는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12%가 지금 증가를 이렇게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젠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젠지 세대들이 강력한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핀테레스트는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웨이모가 도우 대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따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그 웨이모 차량이 문이 제대로 안 닫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주는 이 문 닫기, 이 도어 클로징을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일들을 도우 대시한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로보택시 웨이모가 뭐 주요 도시들에서 미국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 고객들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차문을 닫을 때 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살짝 닫힌 거, 하나는 완벽히 닫힌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들 살짝만 닫고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이 다 제대로 안 닫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차는 출발할 수가 없다고요. 네, 이거는 그냥 로봇 택시이기 때문에 문이 다 닫혀야지만 출발을 이렇게 탈 수가 있는데 고객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가 그냥 멈춰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문을 닫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웨이모에서는 도어 대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도어 대시나 그리고 홍크라고 하는 도로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면서 이제 문을 닫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주는데 도대체 얼마나 주는지 그냥 굉장히 쉬운 심부름이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지역마다 다른데 그런데 아틀란타에서는 11불 25센트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LA에서는 최대 24달러까지 준다. 대략 한 10달러 정도 주나 봐요. 10달러 정도 주는데 그런데 좀 이제 바쁠 때는 뭐 24달러까지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도어 대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면은 근처에 있는 웨이모 문 닫기 그 미션이 뜬다고 합니다. 그거를 딱 누르면은 이제 가서 이제 문을 닫아주면은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게 꿀알바다라고 이렇게 따면서 입소문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이모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웨이모 차량들은 자동 문 닫는 거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웨이모를 이렇게 또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계속 이제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들은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애틀란타, 마이애미 이렇게 6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넘어가지고 워싱턴 DC,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이렇게 해가지고 2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이 웨이모를 이제 운행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웨이모 문 닫기 꿀알바 있다고 하니까 이 도우 대시 하시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